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그 실세들이 숨어 사는 아지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의 그 실세들, 권력 서열 1, 2등 이런 실세들이 숨어 사는 아지트가 있는데 그 아지트가 어디냐? 바로 이제 그 대장동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대장동 아파트에 모여 사는 이재명의 숨은 실세들. 야, 어떻게 이재명의 그림자, 분신, 복심 이런 데 그 실세들이 다 이게 대장동 아파트에 모여 살까? 그거는 이제 그 김만배 씨가 혹시 그 아지트를 만들어 준 건 아닐까? 이런 데 의혹이 충분히 들잖아요. 대장동에 그 숨어 사는 이재명의 척근들이 많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4명만 한번 이게 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권력 서열 1, 2. 바로 이제 그 정진상, 김현지. 정진상, 김현지가 전부 대장동 김만배 아파트에 삽니다. 그 다음에 장영철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장영철은 이제 그 경기연구원의 부원장이고요. 이번에 여론조사 KSOI에 들어가가지고 민주당이 그 이번에 총선할 때 여론 공식업체 4개 있잖아. 그 중에 KSOI가 있거든요. 한국사회여론 연구소가 있잖아. 거기에 그 경영 컨설팅 본부에 들어갔는데 이 장영철이가 상당한 실세입니다. 이재명이 오랜 척근이고 옛날에 오거돈 시장도 이게 잠깐 모시고 있었는데 이자가 이게 거기에 또 살아요. 장영철. 그 다음에 그 이한성은 이제 바로 천화동의 1호의 법률상 대표입니다. 자기 겁니다. 천화동 1호가 이게 법률상으로 이한성 겁니다. 이한성, 이룰성, 이한성. 이자는 이게 그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한성이가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 이자가 이제 또 대장동에 삽니다. 이 4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죠. 먼저 이게 정진상이부터 한번 봅시다. 정진상이가 실제 재산은 또 어마무시하다니 맞나요? 드러나기에는 김용희가 갑부입니다. 드러나기에는 김용희가 갑부처럼 돼. 여의도에 막 아파트가 비싼 게 있으니까 김용희 그 건물이 많잖아. 근데 실제 정진상이는 대장동 아파트 검소한 게 보이는데 정진상이는 워낙 배열 속에 있다 보니까 전부 돈이 다 저수지에 물 속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정진상이나 아마 이게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워낙 많은 돈이 물 속에 잠복되어 있다. 저수지에 묻혀 있다는 이런 평가입니다. 근데 정진상이가 이 아파트에 일단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제 실제 경쟁률이요. 경쟁률이 꽤 있었거든요. 경쟁률이 꽤 치열했는데 어떻게 그냥 들어갔어요. 특히 정진상이는 김현지하고 이게 조금 다른 것입니다. 김현지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상세하게 보고요. 근데 정진상이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장영철 그다음에 이한성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청약 순위 밖에서 뭔가 특혜 아닌가 더 확실한 의심이 갑니다. 무순위 청약을 접수해서 분양을 받았다. 정진상과 장영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화천대유 시행한 판교의 퍼스트힐 푸르지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의 무순위 청약을 접수해서 분양을 받았다. 무순위 청약 이게 무슨 말? 제가 아파트 저는 이게 저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집사람이 다 1순위, 2순위 이런 건 대충 청약 알겠는데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이 자체가 이게 뭔가 특혜 냄새가 좀 풍기는 거 아닙니까? 특혜 냄새가 풍기지 않나요? 무순위 청약에서는 이게 장난질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분양받으면 이게 로또인데, 받으면 로또인데. 하여튼 이 정진상이는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충분히 김만배의 로비나
통해서 그 인위적 조작이 가능하다. 청력에. 왜? 그전에도 계속 조작했거든요. 뭐 김만배 씨가요. 재밌는 게 그 땅 장사회가 벌고 집 장사회가 벌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대장동 비리 하면 이게 땅 장사를 말합니다. 땅을 갖다가 이재명이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그걸 이게 개발해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15개 단지입니다. 15개 단지. 그러니까 거기에 팔아가 1조 이상 버는 거예요. 그게 땅 장사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땅을 수용해서 개발해서 15개 필지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땅 장사만 하는 게 아니고 김만배가 그 중에 15개 중에 5개를 직접 땅을 또 이게 직접 분양받아요. 땅을 직접 분양받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제가 2,000세대 이상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땅 장사회가 벌고 그 다음에 5단지에 또 집을 2,000세대 이상 지어가 벌고 이렇게 이중으로 버는 게 이게 대장동 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0세대 이상 집을 지으면서 얼마든지 특혜를 줄 수가 있다. 뇌물성으로. 그래서 여기에 언급하는 박영수 딸 있죠. 박영수 딸한테도 준 거 아닙니까? 다 이게 추첨으로 되냐고. 박영수 딸한테도 줬단 말이에요. 박 딸한테도. 다 이게 로비 특혜로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정진상이는 확실히 의심스럽다. 조사해봐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현지 부부. 김현지도 그 남편이 있습니다. 자꾸 이재명이 하고 언급해서 남편 최모 씨입니다. 김현지가 남편 최모 씨와 2019년 1월 달에 대장동의 더샵 판교 포레스트 11단지 요걸 이게 분양을 받았는데요. 분양가는 이제 그 7억 2,490인데 7억 2천. 근데 그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김현지가 자기 말로는 이게 그 정당하게 나는 청약 들어가가지고 이게 추첨해가지고 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경쟁률을 봤더니 경쟁률을 쭉 보면요. 상당히 그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양받으면 바로 이게 그 거래가가 확 뛰니까 상당히 그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평균 경쟁률이 5.6대 1이다. 5.6대 1이다. 뭐 우연의 일치로 5.6대 1도 김현지가 우연의 일치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김만배 씨의 경력을 보면요. 김만배 씨가 이제 그 15개 필지를 자기가 또 분양한단 말이야. 5개는 자기가 받고 나머지 10개는 또 분양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다 이게 그 추첨하는 것처럼 이게 해놨는데 전부 이게 주고 싶은데 다 줬다. 이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또 사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고요. 워낙 이게 그 청약 추첨을 이게 누가 뭐 감시합니까? 제일 우리나라 이게 감시가 심한 게 로또 복권입니다. 제가 복권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로또 복권 믿을 만하다고 막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이게 불안해서 저희 같은 사람은 복권 사면 무효입니다. 복권인이 복권 사면 당첨돼도 무효입니다. 왜 짜고 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3중, 4중 감시가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하는 로또 복권도 조작이 가능하답니다. 번호가. 그런데 청약 이걸 이게 그 했을 때 과연 장난칠 수 없을까? 청약하는 사람이 저는 이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5.6대 1에 우연히 김현지한테 갔을까? 아니면 이게 그 또 장난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하여튼 뭐 우연치고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연치고는 김현지, 정지상은 아예 그냥 추첨도 안 하고 무순위 배당 이거는 이게 더 특혜죠. 이런 데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그 장영철요. 야, 이 자는 그 사람 자체가 이 장영철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73년생이 그 부산 출신인데요. 경기연구원의 그 부원장이라면 성남시장 할 때부터 이 비서관을 지내가지고 원년 멤버로 장영철은 이재명하고 이 첫 건 중에 첫 건이다. 왜?
2021년에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가 됐죠. 그때 정진상하고 함께 그 비서실의 부실장을 지낸 게 장영철이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재명이 대선 후보 때 정진상과 장영철이가 비서실의 부실장을 했다. 이게 그 척근이라는 거죠. 부실장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연구원 부원장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메디치 미디어 부사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총선 때 KSOI 이사로 KSOI 갔는데 거기 민주당의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장영철이가. 이게 그 아주 이재명이 척근인데 이거 옛날에 한때 부산에 근무할 때는 오거돈이 있잖아요. 오거돈이 그때 성추행으로 막 논란됐잖아. 이걸 이게 총선 전에 밝히면 안 된다고 오거돈이 성추행을 계속 딜을 해가지고 이게 총선 이후로 미뤄버렸잖아요. 그 모든 이게 공작을 한 게 장영철입니다. 이게 장영철이에요. 이자가 무순위 추첨으로 부산에 살다 온 사람입니다. 무순위 추첨으로 대장동이 됐다. 저는 충분히 냄새가 납니다. 김만배 로비나 특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한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김만배의 척근이기도 해요. 이화영의 보좌관인데 김만배도 이게 성균관대 친해석의 척근으로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한성이를 믿고 천화동 1호의 대표이사로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니까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준 게 아닌가 이런 데 의심이 듭니다. 김만배가 아파트 대법관들 로비할 때는 비타500을 줘. 대법관 로비할 때는 이게 권순이나 비타500 갖다 줘. 일반인들 로비할 때는 아파트 한 채를 줘. 야, 근데 비타500보다 아파트가 비싼데 우리 일반 로비할 때는 아파트 한 채. 그 다음에 그 판사는 비타500 이런 로비예요. 그 박영수 딸한테 아파트 준 것도 이게 그 추첨입니까? 그게 추첨입니까? 그냥 준 거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왜 김만배 척근들이 대장동이 다 모여 사느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아파트 한 개 얻으면 2배만 뛰면 이게 돈이 7, 8억 그냥 버는 거예요. 7, 8억 그냥 뇌물 준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뇌물입니다. 특혜로 주면. 철저하게 그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 제가 대표적으로 4명을 꼽았는데 그 외에도 그 많은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대장동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대장동 아파트에 모여 사는 이재명의 숨은 실세. 권력 서열 1위 김현지, 2등 정진상이가 다 거기 산다. 그 다음에 그 장영철도 엄청나게 비서실의 부실장 거기에 산다. 그 다음에 천화동의 1호에 이한성이가 거기에 산다.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이걸 이게 전수조사하면 엄청난 이게 그 뇌물 특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 박영수 딸도 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찰은요 좀 이게 그 철저한 수사가 물론 옛날에 일부 고소해가지고 김현지나 일부 시민단체 일부 고소해서 무죄가 나오는데 그때 뭐 경찰이 초기에 제대로 수사합니까? 솔직히 이재명 법카도 경찰이 불송치한 거 검찰이 했잖아요. 제 말은 이제 그 검찰에서 제대로 이게 조사해봐야 된다. 특히 김만배가 나왔으니까 제대로 조사해야지 이렇게 그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대장동에 그 실제 모여 사는 지금도 이게 그거 다 살니까 얼마나 이게 뒤에서 어떤 업무를 꾸밀지 그런 이제 그 이재명의 척근들 다 분양받은 사람들 그 특혜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라 이렇게 검찰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